발표 순서는 먼저 NCT 옵틱스 제품군 및 GMAX 옵틱 스튜디오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으며, NCT GMAX 2024 R2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설명 후 광학 구조 연동 해석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NCT 옵틱스 및 GMAX 옵틱 스튜디오의 소개로 옵틱스 제품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NCT 옵틱스는 광학에 관련된 해석 솔루션으로 총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노 단위의 포토닉 컴포넌트를 모델링하는 NCT 루메리컬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렌즈와 같은 광학 컴포넌트를 모델링하는 NCT GMAX,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레벨의 환경을 분석하는 NCT 스페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제품을 이해할 때 주로 카메라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조리개와 렌즈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통해 이미지 센서로 인식을 해서 이 디지털화된 사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주는 이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이때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센서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NCT 루메리컬에 해당하겠으며,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빛이 렌즈를 통해 이미지 센서에 얼마나 잘 집중되는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NCT GMAX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체와 카메라로부터 찍힌 이미지에 대하여 동일하게 찍혔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NCT 스페오스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제품의 사용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메리컬은 FDT 솔버와 RCWA 솔버, 차지 솔버 등을 제공하며, 이 솔버들을 활용하여 시모스 이미지 센서와 리소그래피, 메타머티리얼, 메타렌즈, 솔라셀, OLED, 그리고 포토닉스 크리스탈 같은 작은 칩 단위 분야의 분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렌즈 해석 분야에 사용되는 NCT GMAX는 시퀀셜 모드와 논 시퀀셜 모드, 옵티마이즈와 톨러런스 기능을 제공하여 오토모티브 분야의 카메라와 라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이다스, 그리고 에이다스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AR과 VR, 산업용 카메라와 레이저, 반도체 분야의 리소그래피, A&D 분야의 광학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NCT 스페오스는 광학 소스 및 센서, 시뮬레이션, 옵티컬 파트 디자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A&D 분야의 광학 장비 성능 분석 및 항공기의 내외부 라이팅, 차량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헤드램프, 그리고 라이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NCT 옵틱스 제품은 단일 제품으로서의 발전을 통해 많은 분야에 사용되어 오기도 하였지만, 세 개의 제품의 장점들을 함께 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하이테크 분야, 오토모티브, 그리고 A&D 분야에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NC스의 메커니컬과 유동 분야 제품들과의 멀티 피직스화를 통해 광학 제품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C스 GMAX 옵틱 스튜디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NC스 GMAX는 광학 제품 설계에 있어 뛰어난 제품으로서 렌즈 설계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 렌즈 모듈과 레이저 장비 분야, 바이오 분야의 광학 측정 장비, 그리고 AR, VR 분야, 그리고 자동차 분야의 라이다 시스템과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분야 설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NCT GMAX는 광학 이미징 시스템과 광학기계 설계 및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서 레이트레이싱 분석 분야에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AX는 NC스타의 루메리컬과 스페오스 제품 사이에 위치하여 보다 정교한 광학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학 컴포넌트의 디자인과 서버 어셈블리 파트 디자인, 그리고 구조, 열과 관련된 멀티피직스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NCT GMAX는 먼저 사용자들에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는 리본텍과 렌즈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능별로 나누어진 리본텍과 렌즈 설계를 진행함에서 사용될 다양한 윈도우들의 배치를 사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렌즈 설계를 진행하면서 성능 분석 및 수차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에버레이션과 웨이브 프런트에 대한 애널라이즈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설계한 렌즈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퀵포커스 기능과 메리 펑션 에디터,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위저드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다양한 제조 및 조립 오차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톨러런스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맥스라는 제품이 엔시스로 머지되면서 렌즈와 조립체에 대한 구조 및 열 해석 FA 데이터, 결과 데이터를 반영한 광학 시스템 성능 분석을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스타 모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시스 지맥스 옵틱 스튜디오를 사용한 산업 분야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맥스가 사용되는 산업 분야로는 카메라 렌즈 모듈 분야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렌즈 모듈 개발 분야가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뛰어난 이미징 성능과 소형화된 카메라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렌즈의 형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요소 간의 정렬을 조정하기 위해 복잡한 형태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엔시스 지맥스는 광학 렌즈 설계에 있어 높은 수준의 이미지 최적화와 분석 기능을 지원하며, 비구면 및 자유형 렌즈의 광학 설계 지원과 산란광 및 잔상 분석, 그리고 공차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로는 OLED 하단에 위치하는 렌즈 설계 분야가 있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핸드폰 카메라 중 전면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OLED 하단에 카메라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적으로는 좋지만 카메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미지가 회절 블러로 인해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현상을 옵틱 스튜디오를 통해 프로토타입 모델 이전에 미리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산업 분야입니다.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은 금속 재료를 절단 및 용접하는 등 제조 공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 시 시스템 전체가 가열되어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엔치드 지맥스와 메커니컬 제품 간의 통합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성을 미리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맥스에서 제공하는 가우시안 빈 전파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며, 광학 및 기계 부품 내에 흡수된 에너지 분석과 구조 열적 성능에 대한 변화를 시각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산업 분야는 레이저 빔 쉐이핑 분야가 있겠습니다. 레이저 빔 쉐이핑은 일반적인 가우시안 빔을 원하는 출력 빔 분포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주로 마이크로 리소그래피 장치 및 배열형 레이저 프린팅 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며, 기존 빔 분포를 원하는 빔 패턴에 맞추어 광학 설계 프로그램에서 시각화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우나, 엔치트 지맥스의 파라미터 최적화와 시스템 분석의 완전한 시각화 기능을 이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머신 비전 분야입니다. 머신 비전 분야에서 조명은 검사할 부품을 비추어 주요 특징을 강조하거나 카메라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시스 지맥스는 논 시퀀셜 모드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명 설계를 제공할 수 있으며, MTF 및 이미지 시뮬레이션과 같은 애널리시스 기능을 사용하여 정확한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플래시 라이다 시스템 분야입니다. 플래시 라이다 시스템은 뎁스 센싱을 통해 광화 및 회절 요소를 결합하여 거리 측정을 진행합니다. 주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소비자 제품에서 많이 사용되며, 전송 모듈과 수신 모듈로 구성되어 대량 생산 및 소형화 시스템의 특징을 요구합니다. 이때 엔시스 지맥스의 애널리시스 기능을 통해 시퀀셜 모드에서의 빛의 경로를 추적하여 각 렌즈 모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넌 시퀀셜 모드의 기능까지 활용하여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성능 최적화까지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대량 생산 가능한 소형화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시스 지맥스 2024R2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먼저 최대 표면 기울기와 곡률 및 위상 기울기 분석을 위한 모듈러스 데이터 유형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분석 기능 및 크로스 섹션 분석 설정에서 사용 가능하며, 메리 펑션 연산자가 추가되어 최적화 과정에서 최대 기울기나 곡률을 제한할 수 있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 다음 3D 레이아웃 부분에서는 퍼필 시각화의 정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파락셜 및 리얼 엑스 퍼필은 대시선으로 표시하고, 엔트런스 퍼필은 실선으로 표현하여 시각적인 일관성과 명확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리 펑션 에디터 부분입니다. 메리 펑션 에디터에서는 해절 한 개 MTF 값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MTF 연산자가 개선되어 더욱 효율적인 MTF 최적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프엑시드 시스템에서는 새로 추가된 T세그 연산자를 통해 모든 좌표계에서 세그 값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표면의 버텍스에서 Z축 방향으로만 측정했지만 이제는 임의의 XYZ 원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세그를 측정할 수 있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리고 넌 시퀀셜 모드에서도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TM25 파일을 소스 데이터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넌 시퀀셜 레이 트레이스 결과를 TM25 광선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옵틱스 프로퍼게이션 POP 분석은 이제 블랙박스가 포함된 시스템에서도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파이브 커플러와 광자 통합 회로 설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MTF 분석에서는 이제 멀티 스레딩을 지원하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중 필드 및 다중 파장 분석에 대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학 워크플로우의 통합도 강화되었습니다. 익스포트 옵티컬 디자인 투 스페어스 기능이 확장되어 이전에 지원하지 않았던 서페이스에 대해서 새롭게 지원되는 시퀀셜 서페이스와 넌 시퀀셜 오브젝트의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 설치 프로그램에 GMX가 추가되었으며 엔시드 프로덕트 임프로브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조사가 진행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러닝 탭과 서포트 탭 그리고 엔시드 GMX에 대해서 학생용 버전으로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학구조 연동 해석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모아소프트에서 직접 수행한 해석은 아니고 엔치드 지맥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큐브색 개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 해석은 엔치스 메커니컬과 지맥스 2024 R2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자료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참고하여 진행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큐브셋은 아마 지난해 5월 누리호 발사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리호가 3차 발사 후 큐브 위성 사출에 성공하며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소개할 큐브셋은 레이저 통신과 지구 관측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경량 나노 위성으로 고성능 광학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큐브셋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우주 시스템 연구에서 개발한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 크기는 10cm에서 10cm, 10cm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의 10cm를 하나의 크기 1U라고 부르며 필요에 따라 이 하나의 블럭을 추가로 쌓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 유닛을 결합해서 더 큰 형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설계된 큐브셋은 리치크리티엔 방식의 비축 분할 반사 망원경을 활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치크리티엔은 이 이미지처럼 우리가 빛이 나왔을 때 다시 반사해서 나가는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오프엣지 비축 분할 반사 망원경은 여기에 나온 우리가 빛이 나왔을 때 직진이 아니라 축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사용된 두 개의 하이퍼볼릭 미러로 우리가 이미지에서 나오는 우리가 오브젝트로서 나오는 물체를 이 하이퍼볼릭 미러를 통해서 이미지 센서에 전달되게 설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된 이 큐브셋은 저궤도에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속정거리는 685mm 그리고 파장대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학 시스템 설계는 HZ GMAX 2024R2를 사용하였으며 렌즈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립 펑션을 통해 초점 거리가 685mm가 되도록 최적화하였고 80 사이클에서 MTF 값이 0.25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렌즈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단 광학 렌즈에 대한 형상을 모델링하였고 그리고 EFFL 값을 해서 매립 펑션에서 685mm 값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FFT MTF 값을 통해서 80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0.25mm, 0.25에 대한 값이 나오도록 이 사양을 충족하게 일단 광학 설정을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광학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해석이 필요하였는데 구조체를 반영한 모델링은 NC 스페이스 클레임을 활용해 진행되었으며 단순화를 통해 모델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전 커뮤니티 자료와 그리고 이전 버전에서는 옵틱스 빌더가 사용되었지만 본 사례에서는 스페이스 클레임을 사용해 모델링을 간소화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맥스에서 모델링한 렌즈의 데이터는 이 익스포트 단계를 기능들을 이용해서 제가 스페이스 클레임으로 익스포트를 하였고 그리고 이미지로 향하는 레이를 위해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첫 번째 렌즈에 대해서 컷아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에 대한 데이터들은 그 지맥스 커뮤니티에 올라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좀 현상에 대해서 메시나 이런 해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이 각각의 구조체에 미러 1과 미러 2를 장착시키고 뒷판에 초록색에 대한 PCB 기판까지 장착한 형상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쉬 생성 과정에서는 엔시스 메커니컬 사용해서 각 소재와 메쉬 크기를 지정하였고 미러 재질은 엔시스 그라타 셀렉터를 통해서 추가했습니다. 각 재질에 대해서는 우선은 해석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구조체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T6로 해서 항공우주학회에서 논문에 나와 있던 재질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았고 뒤에 있는 PCB는 우리 메커니컬 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PCB 라미네이트에 대한 재질을 이용하였고 미러에 대한 이 렌즈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광학 해석할 때 GMAX에서 MBK7으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정보를 엔시스 그란타 셀렉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나온 정보로 이용해서 워크벤치에 임포트하여서 지정을 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 사이즈는 일단은 한번 1mm 정도로 해서 그래도 좀 더 정밀한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메시 사이즈는 1mm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 지점은 위성의 좌측 지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트 디스플레이먼트로 지정을 하였고 일단은 XY, Z축에 대한 변이가 없도록 XY 컴포넌트는 0, 그리고 로테이트 값에 대해서도 0도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성이 운영되는 실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서멀 컨디셔널 기능을 사용해서 22도에서 8도로 온도가 감소하는 조건에 대한 여러 해석에 대해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 구조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멀 컨디션 온도를 줬고 초기 온도가 22도, 그 다음에 18도, 15도, 12도, 8도로 낮아지는 시간대별로 온도 분포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해서 서멀 컨디션에 대한 열변형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상에서의 대해 구조체가 있을 때 중력이 작용돼서 변형이 일어난 것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Y축에 대한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또 중력 가속도도 작용하여서 지상에서의 중력 작용을 고려한 구조 해석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위성을 발사했을 때 저궤도에서의 압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0.1 메가파스칼에 대한 조건으로 구조 해석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로 저궤도로 나갈 경우 압력의 변화가 있을 텐데 이때 이 구조체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0.1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압력이 0.1메가파스칼만큼 더 밖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구조 해석에 대한 프레셔 작용을 해서 구조 해석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해서 우리가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서멀 컨디션 조건에 대한 결과만 봤을 때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18도에서는 토탈 디포메이션이 0.033mm에 대한 변화, 그리고 8도에서는 0.115mm에 대한 변화가 있고, 이때 렌즈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려면은 이 축 방향, 이 Z축 방향에 대한 변이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것과 그 다음 Z 디포메이션에 대한 결과도 확인했는데 우리가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했을 때 18도에서 Z축은 0.0016mm 그리고 8도에서는 0.0058mm에 대한 변화를 확인했고 각각 미러 1과 2에 대해서 미러 1과 미러 2에 대해서도 각각 확인했을 때 8도시에서 전체 변이를 봤을 때는 0.069 그리고 Z 디포메이션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0.0576mm 그리고 미러 2에서는 8도시에서 0.013mm 그리고 Z 디포메이션은 0.0021mm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중력과 속도를 작용한 그러니까 일지에 대한 조건을 작용한 거에 대해서도 해석을 보았는데 일단은 중력과 속도가 작용한 거에 대해서 Y축에 대한 변이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렌즈 광학 설계에 되다 보니 이 미러 1과 미러 2에 대해서 이 거리에 대한 값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Z축에 대한 변이도 확인하였는데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0.016mm 그리고 Z 디포메이션에서는 0.019mm, 0.0019mm에 대한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러 1에서는 0.0011, 0.011, 0.0012mm에 대한 변이와 미러에서는 0.001 그리고 Z부에서는 0.00006mm에 대한 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성이 지상에서 우주로 나갈 때, 저궤도로 나갈 때 압력 차이 변화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0. 마이너스 0.1 메가파스칼에 대한 변이에 대한 구조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때 이 변이 값은 다 매우 낮은 값으로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러 일부분만 봤을 때는 ZD 포맷이 0.00009mm 그리고 미러 2에서도 0.00002mm에 대한 값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값에 대해서 전체적인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구조해석 결과 서멀 컨디션 리절트의 값이 중력 가속도에 대한 값이랑 프레셔 작용 리절트의 값에 비해서 서멀 컨디션 값이 매우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서멀 컨디션, 그러니까 열변형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구조 해석을 반영한 광학 해석을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서 LCD 지맥으로 다시 광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때 NCT GMAX에서 사용한 기능은 NCT GMAX의 엔터프라이즈 기능에서 지원하는 스타 모듈입니다. 그래서 NCT GMAX 엔터프라이즈의 스타 모듈을 사용해서 NCT의 메커니컬의 열 변형 데이터를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스팟 다이어그램의 결과를 비교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우리가 스팟 다이어그램의 RMS 스팟 레디어스 값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맨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열변형을 반영하지 않은 초기에 대한 광학에 대한 스팟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가운데에 다 몰려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온도가 18도씨에 낮춰졌을 때, 그리고 15도씨, 12도씨, 8도씨에 낮춰졌을 때의 값이 우리가 점점 더 0.895에서 8.99, 15.169, 21.335, 29.561로 그래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RMS 스팟 다이어그램 레디우스가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변형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변형한 값을 FEA 결과를 반영한 후 이미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였는데 초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초기 온도가 우리가 과학 해석할 때 기본으로 초점을 잡았던 그
과학 초기 모델에 대해서 이미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와 그리고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미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온도가 낮아질 때 점점 초점이 흐려지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TF 값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에 80 사이클에서 0.25 값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오리지널 20도시에 대한 MTF 값을 그래프와 그리고 18도시 그리고 15도시, 12도시, 8도시에 대한 MTF 값을 비교를 해볼 경우 우리가 탄젠셜과 사지탈에 대해 값이 온도가 점점 낮아질수록 0.25보다 더 낮은 0.097, 0.026, 0.009 그리고 0.004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값이 더 낮아진다는 것은 더 광학 성능이 안 좋게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때 우리가 초기 설계를 할 때 80 사이클의 값이 0.25의 값을 도달해야 된다기 때문에 이 온도가 낮아질수록 광학 성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동 온도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성능에 대한 부적합한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최적화 기능에 NCT GMAX에 있는 옵티마이즈 최적화 기능에서 퀵포커스로 해서 광학 성능에 대해서 광학 설계에 대해서 한번 최적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한 퀵포커스는 초점을 잡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와의 사이 거리, 그러니까 이 랭스 거리를 조절하여서 초점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퀵포커스를 사용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우리가 초기 모델에서는 7.018mm에 대한 값에서도 초점이 잡혀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7.018에서 초점이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나 18도시에는 7.277 그리고 15도시에서는 7.471 12도시에서는 7.665, 8도시에서는 7.924에 대한 그러니까 점점 더 초점 거리를 잡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와의 사이 거리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킥 포커스로 잡은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와의 사이 거리가 늘어난 초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한번 다시 MTF 값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때 MTF 값이 우리가 초기에 나왔던 그래프에 비해서 18도시와 15도시 그리고 12도시와 8도시에 대한 그래프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맨 앞에서 봤던 우리가 열변형을 반영한 MTF보다는 그래프가 좀 더 초점이 잡힌 상태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 MTF 값에 대해서 우리가 80 사이클에 대한 탄젠셜 값과 사지탈 값을 비교해 보면은 오리지널 값에는 0.3, 그리고 18도에서는 0.28, 그리고 사지탈이 0.28로 해서 우리가 초기의 모델로 잡은 0.25mm보다, 아니 0.25보다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5도시와 12도시, 8도시에서도 우리가 킥포커스로도 초점을 잡았지만 이때 나오는 탄젠셜 값과 사시탈 값에 보면 우리가 기준으로 잡던 0.25보다 낮은 0.23, 0.18, 0.19, 0.13, 0.11에 대한 값이 나오는 것을 비교하여 우리가 초기에 설정하였던 광학 성능보다 현저히 낮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초기에 대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열변형에 대한 초기의 값과 열변형에 대한 값을 비교했을 때 열변형이 들어가면 MTF 값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퀵 포커스를 통해 우리가 광학상에서의 개선을 진행해보긴 하였지만 이때 개선 전보다는 나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15도시, 12도시, 8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 운영하는 온도에 대해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광학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확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가 앞에서 구조 해석을 할 때 앞에서 구조체에 대해서 알루미늄에 대한 재질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열변형에 대하여 적합한 조건이 아닌 재질을 선정하여 발생하였다고 봤는데 구조체 재질에 대해서 AL601 그러니까 알루미늄 값으로 적용을 하여서 열팽창 개수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팽창 계수가 적은 카본5로 변경하여서 재해석을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학에 대한 미러를 이루는 형상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구조체에 대해서 열팽창 계수가 작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열 변형이 더 적은 재질로 바꿔서 카본5로 바꿔서 다시 구조 해석에 대한 열 해석과 그 다음에 광학 해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구조체에 대한 재질을 우리가 알루미늄에서 카본5로 바꿨을 때 20도시의 MTF 값과 그 다음에 18도시의 MTF 값, 그리고 15도시의 MTF, 12도시의 MTF, 8도시의 MTF를 비교해 봤을 때 초기에 대한 MTF에 대한 그래프와 유사하게 초점이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이때 80 사이클에서에 대한 값들을 확인해 보면 오리지널에서는 0.3, 그리고 18도에서도 0.3하고 0.29, 그리고 15도시에서 0.29와 0.28, 12도시에서 0.28, 0.27, 그리고 8도시에서 0.26, 0.25의 값.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초기의 기준으로 잡았던 0.25 값보다 높은, 그러니까 우주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온도에 따라도 우리가 온도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여도 우리가 목표치로 설정했던 0.25에 대한 광학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조체에 대해서 알루미늄을 통해서 열 변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초기 설정했던 광학 성능보다 현재 떨어지는 결과를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이 값에 대해서 다시 열 팽창 계수가 적은 카본 파이버로 했을 때 우리가 카본 파이버에서의 열 변형 값을 반영하여도 이때 80 사이클에 대한 값이 우리가 초기 설정했던 0.25보다 높게 나와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광학 성능에 대해서 온도 변화가 있어도 광학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큐브셋이 실제로 운영된 환경을 반영하여 광학성 시스템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또 저희가 위성 탑재에 대해서, 그리고 위성 탑재의 열변형, 위성 탑재의 최적화라는 거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는 NCS GMAX를 하지는 않았고 NCS STK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STK에서 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GMAX의 렌즈 정보를 넣어서 초기에 우리가 설계했던, 그러니까 열변형을 고려하지 않고 초기에 설계했던 광학 성능을 반영한 위성 탑재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그 열변형이 한 렌즈의 성능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후 우리가 카본5로 변경해서 퀵포커스까지 해서 최적화를 진행한 렌즈의 성능을 반영한 실제 위성이 탑재됐을 때 물체 IR 카메라를 찍는 경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NCT GMAX 2024 R2 업데이트 및 구조 및 광학 연계에 대한 해석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이 발표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저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